이제 뭐 하실 거냐면은 몇 번째죠? 디귿 하셨나요? 디귿 그러니까 리을이다. 리을 부분이요. 리을. 리을에 뭐가 있냐면은 단자전압. 그럼 요 단자전압이라는 것은 뭐냐? 요 단자전압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쓰는 전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발전기에서 만든 전기하고 실제로 우리가 쓰는 전기가 같으면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기를 만들었으면요. 중간에 놓으면서 뭐가 생기는 거야? 손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요 단자전압이라는 것은 발전기에서 만든 유기기전력에 어디에? 바로 RA에 요 RA에 뭐가 흐르면 IA 요 IA가 흐르면 요 IA가 흐르면 요만큼의 뭐가 발생하냐면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근데 I가 이렇게 흘러서 어디로 흘러요? RF에도 흐르죠. 그럼 똑같이 이 RF에 뭐가 흐르면 요 RF에 뭐가 흐르면 IF가 흐르면 또 요만큼의 뭐가 발생하냐면은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만나게 소리는 이 단자전압이라는 것은 바로 전기자에서 나오는 손실과 계자에서 나오는 손실을 뺀 나머지가 요 단자전압이 되는 거야. 이제 요 식을 제가 한번 이렇게 쓰겠습니다. 우리는 IA나 IF나 I는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대신에 요 IF 대신에 제가 뭘 쓸 수가 있어요? IA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요 놈을 IA를 쓰면 요 놈은 뭘로 묶을 수가 이렇게 묶을 수가 이렇게 됩니다. 바로 2에다가 마이너스 요 두 식을 뭘로 묶을 수가 있고 IA로 묶을 수가 있죠. 그럼 제가 요거를 IA로 묶어내면은 뭐가 남는 거야? R 뭐가 되냐? A 플러스 R 뭐가 되냐? F. 요게 이렇게 남는 겁니다. 우리는 단자전압, 즉 무슨 발전기? 직권 발전기에서의 단자전압 V는 바로 E 마이너스 요놈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V는 요놈이다라는 요 식에서 제가 뭘 구해보냐 하면은 바로 유기기전력을 제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미음이 되겠나요? 미음. 그럼 책에서 미음이 있죠? 미음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유기기전력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식에서 제가 뭘 구하면 유기기전력. 여기에서 제가 이 값 구하면 이거 필요 없죠. 제게요. 그럼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고 이것은 바로 V 플러스에 뭐가 되고 IA에 바로 뭐가 돼요? R 뭐냐? A 플러스 R 뭐가 되냐? F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미흡 부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유기에서 유기기전력은 요거 말고 어떤 공통된 공식 하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공통된 공식이 뭐냐면은 65분의 A분의 P자 파이 N입니다. 요 공식은 직유기에서 유기기전력이 공통된 공식이 되고 요 식은 직권 발전기에서 유기전력식은 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어떻게 돼요? 요건 바로 요 식은 무슨 발전기? 타여자 발전기에서 유기기절 구하는 공식은 요게 됩니다. 우리는 요거는 타여자 발전 유기절, 요거는 직유기의 공통된 공식이고요. 요거는 직권 발전기에서 유기절, 요거는 공통된 공식, 직유기에서 공통된 공식은 요게 됩니다. 알아두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시냐면은 바로 여러분 교재 보니까 비읍 부분 있죠? 비읍이에요. 그럼 비읍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무부하 상태가 되는 거죠. 무부하 상태입니다. 무부하 상태입니다. 그 무부하라는 것은 부하, 없을 무부하는 것은 부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부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부하가 없다는 것은 요 단자하고 요 단자가 어떤 상태? 개방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개방된 그럼 요 단자하고 즉 무부하라는 것은 부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부하가 없다는 것은 요 단자하고 요 단자가 무슨 상태? 개방된 상태야. 그럼 이 개방된 단자 쪽으로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요? 안 흐르잖아요. 그럼 I는 0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전기자 계자가 무슨 연결? 직열.
직리할 때 뭐가 일정해? 전류가 일정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게 0이라는 것은 이것도 얼마가 돼요? 0이 되는 거고 이것도 뭐가 되는 거냐?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발전기? 직고는 발전기에서 무부하 상태입니다. 그 무부하 상태라는 것은 부하가 없는 거죠. 그럼 부하가 없기 때문에는 요 i가 제로야. 그럼 이게 0이라는 것은 이것도 얼마? 0이 되고 이것도 얼마가 되냐? 0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이나요?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이거 봅니다. 지금 IF가 뭐예요? 0이죠. 그 IF가 무슨 전류? IF가 0이죠. 그 IF가 무슨 전류? 계좌 전류입니다. 맞나요? 그러면은 이 IF가 0이라는 것은 이 코일의 전류가 흘러야 안 흘러요? IF가 0이라는 것은 이 코일의 전류가 흘러야 안 흘러요? 안 흐르죠. 그럼 코일의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자석은 만들어 못 만들어요? 못 만들고 0이죠. 그럼 파이가 0이라는 것은 자석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자석이 없는 공간에 전기자 갖다 놓고 열심히 돌립니다. 전기 나요 안 나요? 안 나오죠. 왜냐? 발전기라는 것은 반드시 계좌가 있는 발전기라는 것은 자석이 있는 공간에 전기자가 나고 돌리면 전기가 나온 발전기지만 자석이 없는 공간에 아무리 전기자 돌리면 전기 나요 안 나요?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발전기라는 것은 자석이 있는 공간에 전기자 갖다 놓고 이 전기자 열심히 돌려서 전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석이 없는 공간에 아무리 전기자 돌려도 전기를 만들어 못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부하 상태. 그 무부하라는 것은 부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부하가 없다는 것은 바로 I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I가 0이라는 것은 뭐야? IF도 뭐가 되는 거야? 0이 됩니다. 그럼 IF가 0이라는 것은 자석이 뭐가 되는 거고요? 0이 되는 거죠. 그럼 자석이 없네. 그럼 자석이 없는 공간에 전기자 갖다 놓고 열심히 돌립니다. 전기 나요 못 만들어요?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E가 얼마가 되냐? 제로입니다. 그럼 E가 제로라는 것은 뭐야? 뭐 하지 않는다? 발전되지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책에서는 E가 제로가 돼서 뭐가 돼? 전압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발전되지가 않는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즉 전압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E가 제로라는 것은 전압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발전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B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십니다. 아시죠? 이제 뭘 보냐면은 가로 2번 분권 발전기가 있습니다. 가로 2번 무슨 발전기? 분권 발전기입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네. 동글뱅이 2번입니다. 동글뱅이 2번이 무슨 발전기냐면요. 분권 발전기입니다. 무슨 발전기? 분권 발전기. 그럼 제가 이 분권 발전기의 등가 회로도를 한번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되는 겁니다. 우리 분권 발전기도 어디 소속이요? 자여자 발전기 소속이죠. 자여자 발전기라는 것은 반드시 잔류자계가 있어야지만 발전이 가능하죠. 즉 자석의 성질이 조금이라도 있는 계좌를 부착해야 됩니다. 그럼 많이도 필요 없어요. 말 그대로 자석의 성질이 조금이라도 있는 계좌를 부착해야 됩니다. 그럼
요 자석의 성질이 조금이라도 있는 계좌를 부착해야지만 여기에서 뭘 만들어요? 자석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제 자석이 있는 공간에 뭐를 갖다 놓고 전기자 갖다 놓고 이걸 열심히 여러분이 돌립니다. 그럼 자석이 있는 공간에 전기자 갖다 놓고 이걸 열심히 돌렸더니 여기에서 뭐가 나오더라? 기전력 2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석이 있는 공간에 전기자를 돌리면 전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꼭 알아주실 것은 돌릴 때 한번 오른쪽으로 돌리면 죽을 때까지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고요. 왼쪽으로 돌리면 죽을 때까지 왼쪽으로 돌려야 돼요.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돌리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왼쪽으로 돌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왜요? 여기에서 나오는 자석과 여기에서 나오는 자석의 방향이 반대. 그럼 자석의 반대라는 것은 자석이 상세,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여자 발전기의 특징은요. 회전자, 즉 뭐예요? 회전자의 방향을 반대로 하거나 계좌권선의 접속을 반대로 하게 되면 잔류자기가 뭐가 돼요? 소멸되어 뭐하지 않는다? 발전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자석이 있는 공간에 전기자 갖다 놓고 처음에 제가 오른쪽, 왼쪽이 죽을 땐 그렇게 돌립니다. 그럼 제가 이제 돌립니다. 그럼 자석이 있는 공간에 전기자 열심히 돌렸더니 여기에서 뭐가 나오고 전기가 만들어져요. 그럼 전기가 만들어진 것은 뭐야? 전기가 흐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럼 어디에서? 전기자에서 나온다 해서 이것을 전기자 전류 IA라고 잡은 거야. 이제 이 IA가 흘러서 여기까지 오시다가 일부는 여기로 갈 것이고 일부는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럼 전기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전기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전기는 어디에서 쓰는 거야? 바로 요 단자하고 요 단자 사이에 제가 뭐를 전기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뭘 달았어요? 부하를 이렇게 달아 놓습니다. 이렇게 부하를 달아놔요. 부하를. 그래서 부하를 달아야지만 전기를 쓸 거 아니에요. 이제 요 IA 갈라서 여기까지 가다가 일부는 여기로 갈 것이고 일부는 뭐가 되냐?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I가 흘러서 코일이 들어가죠. 그럼 코일이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 뭘 만들어요? 자석을 만듭니다. 그럼 자석을 만드는 부분을 뭐라 그래요? 계자. 그럼 계자에 흐르는 전류를 무슨 전류라 그러는 것을 계자 전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I가 전류잖아요. 그럼 전류가 돼요. 부하에 가는 거죠. 그럼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무슨 전류 이것을 부하 전류라고 불러요. 그럼 요거는 전기자가 되고 요거는 계자잖아요. 그럼 전기자가 됐든 계자가 됐든 간 자체적인 뭐가 있어요? 저항이 있는데 계자에서 나오는 저항을 우리는 계자저항 RF라 하고 전기자에서 나오는 저항을 우리는 뭐냐? 전기자 RA라고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의 이제 이름도 알았고 하나 더 요거하고 요게 요 놈이 단자고 요 놈이 단자. 그래서 우리는 요 단자하고 요 단자에 걸리는 전압이 무슨 전압? 단자 전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요 그림 지워주고 무슨 발전기라고 물으면 가나다라 보기 중에 무슨 발전기? 분권 발전기를 보기 중에 찾으시면 됩니다. 이겁니다. 그럼 시험제는 뭐가 출제가 되냐면요. 교재를 또 봐야 되겠죠? 몇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요. 예, 분권 발전기의 특징이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이 또 별표를 칩니다. 어디? 5페이지 보시면 분권 발전기 특징이 있죠? 예, 거기에 여러분이 예, 별표를 칩니다. 예. 거기에서 첫 번째 기역 부분에 뭐요? 전기자 권선과 계자 권선이 병렬로 접속된 구조다. 요 부분이 계자가 되는 거고 요 부분이 전기자가 되는 거죠. 그럼 계자가 전기자를 이렇게 접속된 걸 무슨 접속이라고 그래요? 병렬 접속이라고 부르죠. 첫 번째가 전기자 권선과 계자 권선이 병렬로 접속된 구조이자 이 그림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거나 계자 권선의 접속을 반대로 하게 되면 잔류자기가 소멸되어 뭐하지 않는다? 발전되지 않는다. 앞에서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자석이 있는 공간에 전기자를 돌리면 전기를 만들죠. 이게 발전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기자를 돌릴 때 내가 오른쪽으로 돌리면 죽을 때까지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고요. 왼쪽으로 돌리면 죽을 때까지 왼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돌리다가 갑자기 또 왼쪽으로 돌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
잔류자기가 소멸되어 뭐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되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회전자 즉 전기자 회전 방향이나 계자고원선의 접속을 바꾸게 되면 잔류자기가 뭐하여 소멸되어 뭐하지 않는다 발전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디귿은 이렇게 되어 있네. 디귿이 뭐야? IA라고 되죠. IA입니다. IA. 그럼 잘 보시면요. 요 IA가 흘러서 여기까지 오시다가 지루가 두 군데로 쪼개져요. 그러면은 이 IA에 의해서 요 IF하고 IA가 나눠진 겁니다. 만약에 요거의 전류 방향을 제가 반대로 합니다. 그럼 반대로 하다 보면 요건 어떻게 돼? 이렇게 들어오고 요것도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두 개가 들어와서 다시 어떻게 들어? IA로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IF나 I라는 것은 요 IA에서 얼마씩 쪼개진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IA라는 것은 바로 뭐냐? IA라는 것은 IF하고요. IF하고 요 I의 뭐가 되냐? 합으로 된 걸 뜻합니다. 우리는 IA라는 것은 IF하고 I의 합이 바로 IA다라는 것을 또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을 보세요. 리를 보시면 뭐로 있어요? 단자 전압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단자는 요 단자하고 요 단자에 걸리는 거야. 그럼 이 단자 전압이라는 것은 전기자에서 나오는 요 유기 기전력에다가 바로 어디에? RA에, 즉 RA에 뭐가 흐르면 IA가 흐르면 요만큼의 뭐가 발생하는 거야? 소인실이 발생하죠. 그럼 좋은 것은 발전기에서 만든 전기하고 실제로 내가 쓰는 전기가 같으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진 않고 발전기에서 만들었으면 전기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럼 전기가 우리 쪽으로 오는 동안에 뭐가 발생하는 거야? 중간중간에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자, 즉 전기자에서 나오는 요 유기기전력에다가 요 소인실을 뺀 나머지가 실제 우리가 쓰는 전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것은요. 발전기에서 만든 전기하고 실제 내가 쓰는 전기가 똑같으면 되는데 항상 현실은 그렇지는 않고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들면 우리가 쓰는 쪽까지 오는 동안에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소인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소인실을 뺀 나머지가 바로 실제 우리가 쓰는 전기예요. 이제 요 식에서 뭘 구해보자? 미음이 되겠죠? 미음 구하, 미음. 그럼 요 식에서 제가 미음 값을 구하면은 어떻게 2가 되겠죠? 2. 그러니까 요 식에서 2 값 구하면 요거 필요 없죠. 제껴요. 그럼 빼기가 넘어가면서 더하기가 되고 이것은 바로 V 플러스 RA 곱하기 뭐가 되냐면은 IA가 됩니다. 예. 그런데 유기기전력 공통된 직유기에서 유기기전력 구하는 공식은 요거 말고 있는 게 뭐 있어? 공통된 공식 얼마? 60A분의 뭐가 되고 P자 파이 뭐가 되냐? N이 된다라는 사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봐두시면 됩니다. 시험지에 잘 나오는 거니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봐두시면 돼요. 필기할 거 있으시면 잠깐 필기하십니다. 하셨으면요. 예, 세 번째가 이제 뭐가 있냐? 복권 전동기가, 복권 발전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네,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복권 발전기다라고 되어 있을 거 맞죠? 세 번째가 바로 복권 발전기입니다. 그러면요, 이 복권 발전기라는 것은 뭐냐? 복권 발전기라는 것은 즉 복권 발전기라는 것은요, 직권 계좌권선과 분권 계좌권선의 혼합용이 바로 복권 발전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권 발전기하고 분권 발전기의 혼합용이 바로 뭐냐? 복권 발전기입니다. 다시 복권 발전기라는 것은요, 직권 계좌권선과 분권 계좌권선으로 이루어진 것을 뭐라고 부르냐? 복권 발전기. 더 간단히 말하면 직권 발전기하고 분권 발전기 혼합용이 바로 복권 발전기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 직권 발전기는 무조건 죽을 때까지 직권 발전기 용도로만 쓰고요, 분권 발전기라는 것은 이것도 죽을 때까지 분권 발전 용도로밖에 못 씁니다. 그런데 복권 발전기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내가 직권 발전기로 내가 직권 발전기가 필요 있다. 그러면 복권 발전기를 직권 발전기로 변형시켜서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복권 발전기를 가지고 내가 분권 발전기 용도로 쓰고 싶다 할 때는 바로 분권 발전기로 바꿔서 쓰면 됩니다. 그럼 직권은 직권 용도, 분권은 분권 용도뿐이 안 되지만 복권은 사용에 따라서 직권 발전기로도 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분권 발전기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권 발전기라는 것은 직권 발전기하고 분권 발전기의 혼합용이 바로 복권 발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지는 뭐가 출제가 돼? 이렇게 나와요. 복권 발전기를 가지고 내가 직권 발전기로 하고자 할 때 분권 계좌권선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게 시험 문제고요. 반대로 복권 발전기를 가지고 분권 발전기로 쓰고자 할 때는 직권 계좌권선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복권 발전기의 등가 회로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거야. 이 그림은 여러분이 볼 필요는 없고요. 이해하시라고 제가 그려드린 겁니다. 제가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해하시라고 제가 그린 거니까요. 큰 뜻은 없습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생기게 뭐냐면은 복권 발전기입니다. 그런 복권 발전기도 우리가 어디 소속이야? 자여자 발전기 소속이죠. 우리가 자여자 발전기라는 것은 잔류자기가 있어야지만 발전이 가능하잖아요. 즉 자석의 성질이 조금이라도 있는 계좌를 이렇게 부착을 합니다. 그럼 자석이 있는 공간에 전기자 갖다 놓고 이걸 열심히 돌렸더니 여기에서 뭐가 나올 것이고 기전력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럼 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가 흐를 것이다?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 I가 흘러서 여기까지 오시다가 일부는 여기로 갈 것이고 일부는 여기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있을 것이고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I가 흘러서 코일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석을 만들죠. 그럼 여기에서 그럼 코일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자석을 만드는데 이때 자석을 만드는 부분을 계좌 맞잖아요. 그럼 계좌에 흐르는 전류가 무슨 전류? 계좌 전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I가 흘러서 코일에 들어가죠. 그럼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뭘 만들어요? 자석을 만들고. 그럼 자석을 만드는 부분이 계좌에 흐르는 전류가 뭐냐? 계좌 전류. 그래서 우리는 이 전류하고 이 전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IF-라고 잡겠습니다. 이제 이 I가 흘러서 이 단자에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요 단자, 발전기니까 전기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요 단자에 우리가 뭘 달아주냐면은 부하를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럼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무슨 전류라고 부르냐? 이것을 부하 전류라고 부릅니다. 그럼 전기자가 됐든 계자가 됐든 간에 자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저항이 있는 거죠. 우리는 계자의 저항을 RF라고 그러고 전기자 저항을 RA. 이 계자, 이 계자 같은 거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RF-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요 단자가 요 단자 사이는 뭐가 발생하냐? 전압이 발생하는데 이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뭐라고 V라 한다면 요 V가 무슨 전압이다? 단자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뭐 요 그림 나오고 뭐냐라고 묻지는 않는다 그랬죠? 예. 근데 단지 제가 복권 발전기를 내가 직권 발전기 또는 복권 발전기를 분권 발전기로 바꿀 때 직권 계좌 권선과 분권 계좌 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나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냥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뭐 문제, 시험 문제를 뽑아볼게요. 그럼 잘 보시면 이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 두 개는 무슨 연결? 이거 무슨 연결이에요? 병렬이죠. 맞나요? 그러면은 계자권선과 전기자권선이 병렬로 접속된 구조를 뭐라고 그래? 이것을 분권발전기라고 부릅니다. 맞나요? 네, 분권발전기. 이번에 요거 보세요. 두 개. 이번엔 요 두 개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러면은 요건 없다고 치고요. 요렇게 봤을 때 그럼 이렇게는 분권발전기였다면 이렇게는 무슨 발전기? 이것은 바로 직권발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이 복권 발전기를 가지고 내가 분권 발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직권 계좌 권선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가 시험 문제고요. 반대로 이와 같은 분권 발전기를 가지고 내가 직권 발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분권 계좌 권선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가 이와 같은 발전기가 복권 발전기죠. 이걸 내가 직권 발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분권 계좌 권선을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라고 물어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럼 우리는 분권 계좌 권선 요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복권 발전기를 직권 발전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쪽으로? 여기까지가 바로 직권 발전기죠. 그럼 직권 발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분권 계좌 권선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분권 계좌 권선을 어떻게 없애냐면은 요거를 단락시켜 우리가 전기에서 뭘 없앨 때는요. 단락 아니면 쇼트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럼 제가 요거를 뭐를 이용해서 단락을 시켜봐요. 단락, 쇼트. 그럼 제가 단락시켜 없앨게요. 이렇게 단락을. 그럼 제가 이렇게 단락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자석이 있는 공간에 전기자가 전기자가 돌렸더니 전기가 나온 거죠. 그럼 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전류가 흘러서 여기까지 딱 오시다가 이론상으로 전류 방이 몇 군데? 두 군데로 쪼개지잖아요. 그럼 잘 보시면 이쪽에는 RF-라는 저항이 있고 이쪽에는 쇼트 단락 상태니까 여기에는 저항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냐? 전류라는 것은 저항이 양쪽에 있으면 얼마씩 나눠먹기 들어가지만 이처럼 한쪽에는 저항이 있고 한쪽에는 저항이 없을 때는요. 항상 이 전류는 저항이 없는 쇼트, 단락된 쪽으로 모든 쪽으로 흐르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면 I에 걸러서 여기까지 오시다가 이쪽엔 저항이 있고 이쪽엔 저항이 없으면 이 I는 어느 쪽으로 흘러요? 바로 저항이 없는 요 라인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은 이 부하 쪽으로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요? 안 가죠. 그럼 부하 쪽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요거는 뭐야? 발전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 보세요. 발전기라는 것은 전기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뭐야? 발전기에서는 전기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전기를 써 못 써요? 못 써요. 그럼 발전기가 아니잖아요. 왜? 만들기로는 만들었지만 실제 우리가 전기 쓰는 전기는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발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걸 어떻게 없애야 돼요? 이걸 없애긴 없애줘야 되는데 이걸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단락을 시켜서 없애는 게 아니라 이것을 뭐야? 아예 끊어요. 개방을 시켜 개방이 끊어요. 완전히 끊어버린 개방. 그럼 이렇게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 IA라는 게 흘러서 여기로는 가요 못 가요? 끊어졌기 때문에 여기로 그쪽으로 못 가죠. 어느 쪽으로? 여기로. 그러면 잘 보시면 요 그림이 어떤 모양이야? 바로 보시면은 앞에서 그렸던 직권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권 발전기를 내가 직권 발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분권 계좌권 어떻게 돼요? 이것은 개방을 시켜야 된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권 발전기를 직권 발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분권 계좌 권선을 개방시켜주면 된다라는 게 시험 문제고요. 두 번째 그래요.
다시 처음 상태 원래대로. 이번에는 이와 같은 복권 발전기를 가지고 내가 분권 발전기로 만들려고 한다. 이때 직권 계좌 권선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지금 내가 복권 발전기라고 분권 발전 쓴다는 것은 이 빨간 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를? 요 RF-를 없애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것을 개방을만 시킨다. 개방을 시켜볼게요. 개방. 이렇게 개방을 시켜 없어진다. 그럼 이렇게 개방을 시키면은 요 단자, 즉 요 단자하고 요 단자가 어떻게 돼요? 끊어졌죠. 그럼 끊어졌다라는 것은 이 부하 쪽으로 전기가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럼 발전기라는 것은 전기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써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거를 복권 발전기를 가지고 내가 분권 발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요쪽 직권 계좌 권선을 이렇게 개방합니다. 그럼 개방을 하면은 요선과 요선이 뭐야? 단선 끊어진 거야. 그럼 끊어졌기 때문에 부하 쪽에 전류 흘러 안 흘러요? 못 흐르죠. 그럼 부하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발전기에서 만든 전기를 써요, 못 써요? 못 쓰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고철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방을 시키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없애냐 하면은 개방이 안 되게 이것을 어떻게 되냐? 쇼트 이렇게 단락시킵니다. 이렇게 단락시켜요. 그럼 단락을 시키면 요 그림 어디서 많이 봤죠? 요 그림이 바로 뭐냐? 요겁니다. 똑같은 거 요거. 이게 바로 무슨 발전기야? 분권 발전기. 그러면 우리는 이 복권 발전기를 가지고 분권 발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직권 계좌 권선을 어떻게 돼요? 보다시피 단락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험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복권 발전기를 가지고 내가 직권 발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권 계좌 권선을 개방시키는 게 되고요. 복권 발전기를 가지고 내가 분권 발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권 계좌 권선을 어떻게 한다? 단락시킨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 몇 쪽 보시냐면 이 내용이에요. 6페이지 보시면요. 6페이지에 복권 발전기의 특징이 있죠. 요거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둘 것은 첫 번째, 두 번째죠. 니은 보시면은 복권 발전기를 가지고 내가 분권 발전기로 바꾸려면 직권 계좌 권선을 단락한다가 되고요. 반대로 복권 발전기를 가지고 직권 발전기를 바꾸려면 분권 계좌 권선을 뭐냐? 개방한다. 그게 시험 문제에서 복권 발전기를 가지고 분권 발전기를 바꾸려면 직권 계좌 권을 단락한다.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고 복권 발전기를 가지고 직권 발전기를 바꾸려면 분권 계좌 권 어떻게 한다? 개방한다. 그게 바로 시험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필기할 거 있으시면 필기를 하십니다. 하셨나요? 하셨으면은 제가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17페이지 보시겠어요? 17페이지. 문제 좀 풀어볼게요. 17페이지. 17페이지 문제 17번 보시면 직류 발전기에서 계좌철심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할 수 있는 발전기는 무엇이냐고 물었죠? 우리가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이 가능한 것은 무슨 발전기라고 했어요? 타여자 발전기라고 그랬죠? 답은 4번이고요. 18번, 이거는 책에 없는 내용인데 읽어볼게요. 분권 발전기의 잔류자석에 의해서 잔류전압을 만들고 이때 여자 전류가 잔류 자속을 증가시키는 방향이 흐르면 여자 전류가 점차 증가하면서 단자 전압이 상승하게 된다. 이 현상은 무엇이냐고 묻는데 답은 4번. 전압 확립. 이때 여기서 말하는 전압 확립이라는 것은 전압이 발생하는 거 있죠? 전압이 발생하는 현상을 전압 확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문제도 보니까 뭐예요? 단자 전압이 상승하게 된다. 이 현상은 바로 전압 확립. 전압 확립이라는 것은 전압이 발생하는 현상이 있죠? 요거를 전압 확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9번이네. 19번 문제는 뭐냐면 분권 발전기의 역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여자 발전기. 우리가 자여자 발전기라는 것은요. 자석이 있는 공간에 전기자를 돌리면 전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기자를 제가 돌릴 때 오른쪽으로 돌리든
왼쪽으로 돌리든 간에 상관없다 그랬죠, 처음에는. 그럼 처음에 오른쪽으로 돌리면 죽을 때까지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고요. 처음에 왼쪽으로 돌리면 죽을 때까지 왼쪽으로 돌려야 돼요. 그럼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돌리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자속이 반대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자속이 반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잔류자기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류자기가 뭐가 돼? 소멸. 즉 잔류자기를 없애버리죠. 그럼 잔류자기가 없으면 발전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전자의 방향이나 전기자 해전 방향이나 계좌권선의 접속을 반대로 하게 되면 잔류자기가 소멸되어 뭐하지 않는다? 발전되지 않는다. 그래서 분권 발전기의 역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게 되면 잔류자기가 소멸되어 발전되지 않는다.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보면 20번에 분권 발전기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분권 발전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게 되면 잔류자기가 소멸되어 뭐하지 않는다? 발전되지가 않는다. 답 4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21번 어떻게 21번. 21번에 먼저 전기자 저항이 주어졌죠. 전기자 저항이 얼마로 주었어요? 0.1라고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가 주어졌는데 전기자 전류가 얼마? 104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유도 기전력이 얼마냐고 주어졌는데 유도 기전력 얼마가 되냐면은 110인가요? 110점 얼마? 4라고 주어지고 이때 무슨? 분권 발전기의 단자잖아. 분권 발전기, 분권의 동글뱅이, 분권. 문제는 뭐야? 분권 발전기의 단자 전압 물은 거죠. 우리 분권 발전기의 단자 전압식 어떻게 돼요? 2에 마이너스 뭐가 되고 RA에 곱하기 뭐가 되냐? IA입니다. 이게 무슨 발전기? 분권 발전기에서의 단자 전압이야. 그럼 여기에 대입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이 값은 얼마가 되고 110이 나오는 거고요. 110.4고요. 마이너스 RA가 얼마냐면은 0.1 곱하기 IA가 얼마냐면은 100 뭐가 되냐? 4. 그럼 계산하시면 요건 얼마가 나오냐면은 10점 얼마? 4가 나옵니다. 그러면 110.4에서 10.4를 빼면 얼마가 돼요? 100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요겁니다. 뭘 하냐면 보세요. 지금 110.4라는 것은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는 요만큼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쓰는 전기는 얼마? 100밖에 못 쓴다는 거죠. 그러면 발전기에서는 요만큼의 전기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쓰는 전기는 요만큼뿐이 못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의 손실이 생긴 거야? 10.4라는 손실이 생긴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쓰는 전기는요. 우리가 쓰는 전기는 즉 우리가 쓰는 전기는 발전기에서 많은 전기를 다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 중간에 뭐가 생기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에서 요만큼을 만들었다면 실제 손실을 뺀 나머지 얼마? 100분이 못 쓰는 겁니다. 우리는 최대한 최대한 뭐가 돼요? 발전기에서 많은 전기를 최대한 많이 쓰기 위해서는 손실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가는 손실 중에 일부가 모두 들어가는 거야. 동선하고 철선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철선을 줄이기 위해서 뭘 했어요? 우리가 철선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규소강판을 성층한 거잖아요. 맞나요? 예.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손실 안에는 여러 가지 손실이 들어가요. 철선도 들어가는 거고 동선도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손실을 최대한 뭐가 돼? 줄이기 위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히스테리시스선을 줄이기 위해서 규소감유도 강판을 그래서 쓴 거고 와전류, 맴돌이 전류선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성칠한 겁니다. 왜? 최대한의 손실이 줄어질수록 내가 쓰는 전기는 많아지기 때문에. 예. 우리는 요게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고요. 요게 실제로 우리가 쓰는 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답은 몇 번이고? 10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은 22번 하면 22번이요. 네. 22번 문제는 뭐냐면
유도 기전력이 얼마? 유도 기전력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112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 및 계자 저항이 각각 0.05입니다. 바로 전기자 저항하고요. 계자 저항이 각각 얼마? 0.05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직권의 동글뱅이. 직권의 동글뱅이 치신 다음에 부하전류입니다. 부하전류가 얼마가 주어졌냐면은 100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때 뭘 구하라? 직권발전기에서 단자전압 구하기입니다. 우리 직권발전기에서 단자전압이라는 것은 유기기전력에다가 뭐야? IA에 바로 RA 플러스 R 뭐가 되냐? F가 됩니다. 이게 바로 직권발전기에서의 단자전압이야. 이것도 풀어야 되겠죠? 그럼 제가 여기에다 푸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가 얼마가 돼? 이가 110 나왔고요. 빼기 IA가 무슨 전류야? 전기자 전류가 된죠. 근데 무슨 발전기? 직권발전기. 우리 직권발전기일 때는 이 부하전류나 계자전류나 전기자 전류는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하전류가 100이면 계자전류도 얼마? 100이고 전기자 전류도 얼마? 100이죠. 그럼 부하전류가 100이라는 것은 전기자 전류도 100입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0.05 플러스 0.05가 되겠죠. 이걸 계산해 주시면 몇 번이죠? 22번에다 몇 번이고 102번이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3번을 보시면 23번에 다음 중 전기 용접기용 발전기로 가장 극단한 것. 전기 용접기용에다 동글뱅이 치시고요. 전기 용접기용에 동글 치신 다음에 전기 용접기용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차동 복권형 차동 복권 발전기입니다. 그러면 차동 복권 발전기라는 것은 요거예요. 차자라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 전기자 양쪽에 계자가 있잖아요. 맞나요? 그러면은 이쪽에 계자하고 이쪽에 뭐가 돼? 계자가 있죠. 그럼 차동 복권 발전기라는 것은 바로 코일의 방향이 반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코일을 감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기자에다가도 코일을 감고 계자에다가 코일을 감을 건데 이때 코일의 방향이 반대인 것을 차동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코일의 방향, 즉 코일을 감는 방향이 반대에 있는 것을 차동이라고 부르고 코일을 감는 방향이 같은 걸 뭐라 그래요? 가동 또는 하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책에서 뭐 큰 문제가 큰 뜻은 없고 그냥 말 그대로 뭐로 돼 있어요? 전기 용접기용 발전기가 적절한 것은 차동 복권형 발전기라고 그랬죠. 우리는 차동이라는 것은 코일을 감는 방향이 반대인 것을 차동이라고 그러고 코일이 감는 방향이 같은 것을 가동, 하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기 용접기용 발전기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차동 복권형입니다. 요거는 별도로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4번 보시면 24번이 조금 어려워요. 24번 어렵습니다. 예. 설명 들어서 이해하시면 보시고요. 안 되면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19쪽에 24번 있죠? 이게 조금 내용이 기니까 여기까지 하고 예, 오늘 진도를 맞춰 드릴게요. 그럼 19쪽에 24번 보시면 전격 전압이 250. 예, 여기다가 쓸까요? 예, 전격 전압이 250입니다. 예, 봅니다. 네, 25번입니다. 24번이죠. 24번 보시면요. 전격 전압이 250입니다. 그 다음에 출력이 주어져. 출력이 주어졌는데 출력이 얼마냐면은 50kW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복권 발전기인데 앞에 분권이 붙었죠. 그럼 복권 발전기 우리 복권 발전기 뭐예요? 복권 발전기라는 것은
직권 발전기하고 분권 발전 혼합 용기잖아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분권. 그럼 결론적으로 복권 발전기를 지금 제가 뭘로 쓴 거야? 분권 발전기로 썼다는 거야. 그래서 분권 복권 발전기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분권 계좌권선. 분권 계좌권선이 얼마? 25라고 주어지고 뭘 물었냐면은 전기자 전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이해하시면 듣고요. 이해 안 가시면 버리십니다. 예. 그러면은 전기자 전류 물었잖아요. 우리 전기자 전류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가 복권 발전기는 맞는데 앞에 분권이 붙었기 때문에 복권 발전기를 지금 뭘로 쓴 거야? 분권 발전기로 쓴 겁니다. 그럼 지금 분권 발전기의 전기자 전류를 물은 거야. 그럼 분권 발전기의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돼요? IF 플러스 뭐가 돼요? 이렇게 I가 됩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 있는 건 누구야? IF하고 I가 필요 있잖아요. 우리는 요 IF는 어디서 구하냐면은 어디에? 요 IF는 어디서 구하냐면은 요 계좌 저항에서 구합니다. 그럼 계좌 저항이라는 것은 계좌 저항 우리는 이 계좌 저항에서 우리가 계좌 전류 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계좌 전류라는 것은 오hm 법칙을 쓰시면 RF분의 V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해주시면 얼마냐? RF가 얼마? 25가 되어 있는 거고요. 전압이 얼마가 되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돼? 이것은 10이 이렇게 떨궈지는 겁니다. 그럼 계좌 전류 얼마? 10. 그 다음에 요 I가 바로 부하 전류죠. 그럼 부하 전류는 어디에서 구하냐면은 이 출력에서 우리가 부하 전류를 구합니다. 어디에서? 출력. 왜냐면은 이 출력은 부하에서 우리가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출력은 어디에서? 부하에서 출력이 나오는 거야. 다시 출력 항상 어디에서? 부하에서 출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하에서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전류 무슨 전류? 부하 전류. 이 부하 전류는 이 출력에서 이유는 이 출력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부하에서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출력은 바로 전압 곱하기 바로 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I가 부하 전류. 그럼 부하 전류는 어디에서? 출력에서. 이유는 항상 출력은 부하에서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하 전류는 이 출력에서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뭘 구하면 I 값을 구하면 뭐가 필요 없냐면은 V가 필요 없어요. 그럼 제끼면은 곱하기가 넘어가면서 나누기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전압은 몇 볼트가 되냐? 전압은 얼마? 250볼트가 되고요. P가 얼마냐면은 50.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력의 단위는 와트. 그러니까 와트로 만들기 위해서는 요 K를 버립니다. 10의 몇 승이냐? 3승. 그래서 곱하기 얼마가 들어가요? 0.3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을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나오고 200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끝났네요. IF가 얼마가 되고 200이고요. 죄송합니다. 예. IF가 얼마야? 10이죠? 예. IF가 10이고요. I가 얼마? 200. 그래서 얼마? 210. 다음에 몇 번? 1번이 이렇게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지어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진도를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